오종혁 국어TV. 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구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태준의 자연과 문헌이라는 수필을 지금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태준이 1941년도에 발표한 수필집 무서록에 수록된 수필입니다. 자, 이태준은 우리 그 돌다리, 복덕방, 달밤 뭐 이러한 소설가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수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자연에 대한 인류의 직감은 유일한 능력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은 왜 존재해 있나? 모른다. 그것은 영원한 신비다. 그러니까 어,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연은 왜 아름다운가? 모른다. 계속 부정하죠. 그것도 영원한 불가사의다. 불가사의라는 건요. 예, 이상야릇하고 신비롭다. 그러니까 도저히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은 왜 말이 없는가? 그것도 모른다. 그것도 영원한 그의 침묵. 자, 의인법을 썼죠. 예, 문답법도 썼고 예, 의인법도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격이다라고 하면서 자, 비유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연은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우리는 그 자연의 모든 것을 모른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우리는 영원히 그의 신원, 신분이죠, 신분. 그 정체, 그죠? 또 이력, 그 내력, 그죠? 캐어낼 수 없다. 알아낼 수 없다는 거죠. 자, 오직 그의 자연이죠. 의인법을 썼어요. 신성한 존재 앞에 자연을 갖다가 예찬하는 그런 말투고요. 백지와 같은 마음. 백지라는 건요. 아무런 그 지식이나 그죠? 이 대자연의 아무런 지식이나 선입견이 없는 그런 백지 상태를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경건한 그죠? 신성하고 경건한 그런 직감이 있을 뿐이다. 오직 신성한 존재 앞에 경건한 직감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직감 이상으로 자연의 정체를 볼 수 없고, 그렇죠? 예, 정체 신원 들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필자는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연에 대한 우리 인류의 최고 능력은 뭐다? 직감밖에 없다는 겁니다. 직감. 그렇죠? 예, 그래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존재를 예, 파악하는 길이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에서는 이제 자연에 대한 솔직한 감각만이 생명의 예술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다. 절실하게 이제 바라는 거라는 거죠. 필자가. 그래서 자연에 대한 솔직한 감각을 표현하라. 명령형을 쓰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금강산의 어떠한 문헌도, 문헌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자료, 서적 이런 거죠. 있든지 말든지 백두산에서 어떠한 인간의 때 묻은 내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죠? 예, 인간의 흔적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조금 더 그따위에 관심할 것이 없어. 산이면 산대로 물이면 물대로 보고 느끼고 노래하는 이게 바로 뭡니까? 솔직한 감각을 지닌 거죠. 그렇죠? 그러한 시인은 과연 없을까라고 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간절하게 기대하는 바의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네요. 그렇죠? 예. 자, 경승지. 자, 경승지라는 것은 경치가 좋은 자연을 경승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려면 문헌부터 뒤지는 우리 보통 사람들 그죠? 문헌부터 뒤지고 살피고 탐색하고 조사하고 그렇죠? 극히 독자의 감각력엔 자신이 없는 사람은 예술가는 아니다. 독자라는 것 스스로 그렇죠? 감각력에 자신이 없고 그러한 태도를 취한 사람은 예술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술가를 지금 필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조그만 학문과 고고의 사무가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술가랑 대립되는 예, 대상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조그만 학문과 고상한 사무가일 뿐이지 예술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를 훨씬 더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가 아니다. 금강산은 금강산이라 이름 붙이기 훨씬 이전부터 태고 가장 그 아득한 옛날부터 엄연히 분명히 존재해 온 거다라는 거죠. 갑자기 만든 게 아니란 얘기죠. 옥룡오봉이니 명경대니 이러한 것을 이제 열거합니다. 그래서 이름과 전설은 가장 최근의 일이다라는 거죠. 엄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본래 금강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거 그러니까 금강산의 본질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거죠.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만든 거죠. 인위적으로. 그야말로 묵은지설이다. 묵은지설은 근거 없이 만들어낸 말이다. 그죠? 유언비어다 이거죠. 소문거리의 모델이라는 것은 소문거리의 어떤 풍문이나 말, 이야기거리로서의 금강산이라는 얘기죠. 그죠? 예. 1만 2천 봉이니 뭐 12폭이니 하고 계산된 정해진
예상된 뭐 어떤 수식으로 꾸민 뭐 이런 사파로서의 금강산을 보지 못해 애쓸 필요야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 어떤 서리법을 쓰면서 훨씬 더 어떻습니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이나 백두산이나 무슨 산이나 간에 그들은 자연들은 태고적부터 항구이 그렇죠? 예, 망고 때부터 뭐 같은 의미가 되겠죠. 살아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물은 지금도 흐르고 꽃과 단풍은 지금도 그들의 품에서 피고 지거늘 자연 그대로인 것을 이 말이죠. 문헌, 인위적인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이 문명, 물질과 이 전설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고안품이나 고적이라면 모르거니와 이 고안품, 예, 골동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적 옛날 책들, 그렇죠? 죽을 줄 모르는 생명의 덩어리인 이 자연에게, 그렇죠? 예, 문헌이란 별 무가치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흔히 시인들은 자연을 대상으로 한 시편에서나 기행문에서는 너무들 문헌에 수족이 묶인다. 그러니까 이제 수족이 묶인다는 것은 이제 문헌에 너무 의존하고, 그렇죠? 문헌 아니면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필자는요. 그래서 글쓴이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고안품을 보는 것 같고 자연을 보는 것 같지 않은 것이 흔히 독자에게 주는 유쾌다입니다. 불유쾌, 그렇죠? 유쾌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문헌은 학자에게 던져둬라 명령을 썼죠. 예, 단정적이고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태도. 그래서 학자라는 건 이제 문이나 선비, 연구자들에게 이제 이론가들이죠. 이론가, 그렇죠? 예, 예. 예술가에게는 언제 어디선지 신대륙 신세계에 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술가는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어느 곳에서든 어떤 겁니까? 새롭게 솔직한 감각, 그렇죠? 예, 솔직한 감각으로서 자연을 대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인위적이거나 어떤 문헌에서 찾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그렇죠? 예. 자, 핵심 정리에 가시면 이제 현대수필이고요. 자연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예술가의 본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대비적인 태도가 주로 나왔고요. 비판, 그죠? 단정, 설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술가들이 이제 문헌이나 기록 등 2차적인 것에 너무 얽매여서 자연이 진 어떤 생명의 본질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또 고유한 직관을 통해서, 그죠? 직감이죠. 자연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예술가의 본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오답 피하기 연습도 여기서 적어놨거든요. 예, 문답의 방식이냐 아니냐, 명령의 어미를 통해서 주제를 냈느냐 아니냐, 대조의 방식이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자 하나하나 OX를 차분히 문제를 좀 풀어가시면 좋겠고요. 예, 쭉 그대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문제까지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태준의 자연과 문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혁 국어TV